김서연은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간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그 복도 끝에 어머니 김영숙이 계신다. 서연은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온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서연은 부드럽게 어머니 손을 잡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멍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본다. 반가움도 놀람도 없는 그 눈빛이 마치 서연을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낯설기만 하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다. 몇 번이고 이름을 말하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렸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처음 어머니가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서연은 분노했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서연은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가 딸을 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안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라는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치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치매는 기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인간관계, 인생 자체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병이다. 한 인간이 쌓아온 모든 역사를 알아가는 비정한 손길이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게다가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고 사회 전체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 서연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걸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수많은 인터넷 검색, 전문가 상담, 책 탐독 끝에 서연은 알게 되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울지 몰라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것을.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가 주목받고 있었다. 하나는 꾸준한 운동,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독서. 두 활동 모두 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서연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운동과 독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과 하루 한 권씩 책을 읽는 것, 뇌를 더 전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힘이 들까? 이 단순하지만 절실한 질문이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연은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두 명의 특별한 어르신을 알게 되었다. 한 분은 부산 금정산을 매일 오르는 이병철 할아버지, 83세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는 삶을 20년 넘게 이어온 분이다. 또 한 분은 서울 마포구 복지관 독서클럽에서 활동하는 최미경 할머니, 81세였다. 일주일에 3권 이상의 책을 읽고 매일 책 속 인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서연은 이 두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운동과 독서가 어떻게 뇌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놀라운 통찰을 안겨주었다. 이 두 어르신은 모두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세 이상 젊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뇌가 젊어진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병철 할아버지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뇌의 해마 부위가 활발히 발달하고 혈류량이 증가한 반면 최미경 할머니는 독서를 통해 전두엽과 측두엽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비슷한 목적지에 도달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노년에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운동일까? 독서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서연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한다. 운동과 독서,
무엇이 우리 뇌를 더 젊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자. 설원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대한민국 노인 치매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해 보이는 사회지만 그 이면에는 노년기의 치매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는 대략 85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설원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깨달았다. 치매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어머니 김영숙의 경우도 그랬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시작되었다. 냉장고 안에 우유를 넣어놓고는 사온 걸 또 잊고 다시 사오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다. 설원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집 주소를 잊었고 자신이 살던 동네 길조차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소중했던 딸의 얼굴조차 기억해내지 못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다. 치매는 그 사람의 나라는 감각, 즉 자아를 침식시키는 병이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단절되고 인간관계는 의미를 잃으며 인생의 맥락이 하나하나 지워진다. 가족에게도 환자 본인에게도 잔인할 만큼 고독하고 무서운 여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이 직접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치매 환자를 요양원에 맡기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원 역시 그러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수없이 자책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어머니를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전문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약 70%가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성 질병을 겪는다고 한다. 경제적인 부담 또한 크다. 약값, 병원비, 요양비, 그리고 직접 돌봄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치매는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원은 절실하게 느꼈다. 단순히 치매를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치매를 막거나 적어도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원은 치매 예방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을 발견했다. 바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걷기, 등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한편,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언어 처리, 기억, 상상력, 공감 능력 등 다양한 기능을 동원하게 만들어 뇌의 복합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특히 이야기 형식의 책을 읽으면 타인의 감정에 몰입하게 되어 뇌의 사회적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이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무력감 속에 집에만 머무르거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설원은 이런 현실을 보며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설원은 결심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운동과 독서, 각각이 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원은 두 명의 특별한 어르신,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로 한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치매의 위협을 극복해온 두 사람. 그들의 삶 속에는 치매 예방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병철 할아버지의 하루로 들어가 볼 것이다. 부산 금정산 자락, 새벽 안개가 깔린 그 산길 위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자. 부산 금정산,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이병철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등산화를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섰다. 올해로 83세인 그는 20년 넘게 매일 아침 금정산을 오르는 습관을 지켜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이 없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그는 언제나 그 산길을 걸었다. 산이 내 친구야. 이병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산을 오르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꿨다. 이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가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60대 초반, 은퇴를 하고 난 직후였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떠난 뒤 느낀 공허함과 무력감을 견디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억지로 몸을 끌고 산에 갔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병철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다.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해 줄 정도였다. 병철 할아버지는 등산을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었다. 반면 서울 마포구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어르신이 있었다. 최미경 할머니, 81세. 그녀는 평생 책을 친구 삼아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가정과 생계에 쫓겨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지만 은퇴 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독서에 몰두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최미경 할머니는 말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 벽면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설, 역사서, 에세이, 심지어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책까지 읽고 있었다. 일주일에 최소 3권, 1년에 150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마포구 복지관 독서클럽에서도 그녀는 유명 인사였다. 매주 모임에서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고 때로는 다른 노인들에게 추천 도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젊은 시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독서로 보상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의 기억력과 어휘력이 또래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는 것이다. 지역복지관에서 시행한 인지능력 검사에서 그녀는 60대 후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복잡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까지 탁월했다. 최미경 할머니는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키워왔다. 그녀는 책을 통해 타인의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녀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정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 두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노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역동적이고 치매의 그림자를 멀리 밀어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설원은 이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사람은 매일 몸을 움직이며 뇌를 단련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마음을 움직이며 뇌를 단련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두 사람 모두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원은 문득 궁금해졌다.
운동과 독서,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둘 다 병행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서연을 더욱 깊은 탐구로 이끌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였다. 그래서 서연은 직접 두 어르신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서연은 먼저 부산으로 향했다. 이병철 할아버지와 함께 금정산을 오르며 그의 하루를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로 올라가 최미경 할머니의 독서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두 사람의 삶 속에는 단순한 노하우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땀과 글자, 두 가지 길이 만들어낸 젊은 뇌의 비밀. 서연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금정산 아침 등산길에서 이병철 할아버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새벽 5시 부산 금정산 입구에는 서서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다. 여전히 희뿌연 안개가 깔린 산길 위로 이병철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등산화끈을 단단히 메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뒤따라가면서 깜짝 놀랐다. 이병철 할아버지의 걸음은 80대 중반의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웠다. 숨소리도 고르고 몸의 균형도 안정되어 있었다. 중간에 쉬거나 힘들어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 쪽이 숨이 차서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다. 처음엔 나도 힘들었지. 하루에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러다 점점 늘려갔지. 이병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산행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었다. 단지 매일 꾸준히 몸이 허락하는 만큼 성실하게 걸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그는 어느새 동년배 중에서도 손꼽히는 건강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금정산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서연은 병철 할아버지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과거 직장생활, 은퇴 이후의 유로움, 운동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변화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이 그의 몸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전엔 손주 이름도 자주 헷갈렸어. 근데 요즘은 손주가 학교에서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기억해. 병철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진행한 인지능력 검사 결과 그의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모두 6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운동이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준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된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가 활성화된다.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위축되는데 꾸준한 운동은 이 과정을 늦추거나 일부 되돌릴 수 있다. 또한 운동은 뇌에서 BDNF, 뇌류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BDNF는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새로운 신경연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뇌에 새로운 비료를 뿌려주는 셈이다. 특히 걷기, 등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동시에 치매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시킨다. 병철 할아버지의 경우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금정산 산행 외에도 그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3번, 각 30분 정도 간단한 아령 운동과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걱정했어. 근데 근력 운동을 조금씩 병행하니까 무릎도 덜 아프고 오히려 산을 더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지. 그의 경험은 운동이 단순히 체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뇌와 전신 건강 전체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설어는 곰곰이 생각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를 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건강한 뇌는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든다. 선순환의 고리가 운동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병철 할아버지와의 산행을 마친 뒤 설현은 결심했다. 앞으로 자신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기로. 비록 금정산까지는 오를 수 없더라도 동네 공원이라도 꾸준히 걷기로. 하지만 설현은 알고 있었다. 뇌를 지키는 길은 운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뇌를 자극하는 또 다른 방법,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했다. 그 답은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설현은 최미경 할머니를 만나러 떠날 준비를 한다. 책을 통해 뇌를 젊게 만든 또 다른 여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는 독서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뇌를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복지관 3층 작은 도서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최미경 할머니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둥근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설현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다. 책 제목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 결코 쉽지 않은 철학서였다. 설현은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이런 어려운 책도 읽으세요. 설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 나만 멈춰 있을 수는 없지. 최미경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책에 대한 애정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하루는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났다. 아침 식사 후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열고 점심 식사 후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독서 토론을 나누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읽은 내용을 작은 노트에 요렇게 기록했다. 설현은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최미경 할머니는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했다. 마치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는 듯한 몰입을 보여주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경험하게 돼 그 기쁨과 슬픔,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나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문자를 인식하는 시각 피질, 의미를 해석하는 측두엽, 이야기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전두엽과 변형계가 함께 작동한다. 특히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이 발달한다. 이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능 중 하나다. 따라서 꾸준한 독서는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최미경 할머니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었다. 고전 문학, 현대소설, 역사서, 과학책, 심지어 최신 기술에 관한 책까지도 거침없이 섭렵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그녀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또한 독서는 단순한 개인적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복지관 독서 모임에서 그녀는 친구들과 활발히 토론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은 뇌의 사회적 인지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배우게 돼. 그리고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 최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증 발병 위험도 낮았다. 독서는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할머니는 독서를 통해 놀라운 어휘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손녀와 함께 영어 단어 퀴즈를 하며 놀 때조차 손녀보다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해냈다.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어휘력이 좋으면 생각하는 폭도 넓어져. 그리고 그게 뇌를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최미경 할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독서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연은 최미경 할머니를 만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다. 독서는 감정, 사고, 상상, 공감을 모두 사용하는 복합적인 정신활동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키는 열쇠였다. 몸을 움직이는 이병철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최미경 할머니. 두 사람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다. 노년에도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치매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것이다. 서로는 생각했다. 운동과 독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둘 다 한다면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서연의 요정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운동과 독서를 어떻게 결합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연은 치매 연구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가 서로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어르신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한 사람은 매일 몸을 움직이며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마음을 움직이며 인생을 살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같은 목적지, 건강하고 또렷한 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이 두 어르신이 직접 만나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두 분을 한자리에서 초대했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다. 이병철 할아버지는 등산복 차림에 단단한 체격을 자랑했고 최미경 할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의 손에는 늘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매일 산을 오르신다면서 무릎은 괜찮으세요? 최미경 할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아팠지요. 근데 매일 조금씩 걸으니까 오히려 무릎도 튼튼해졌어요. 이병철 할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책은 하루에 얼마나 읽으세요? 이번에는 이병철 할아버지가 되물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꼭 읽어요. 때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넘게 읽을 때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습관에 놀라워하면서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자신들이 각자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뇌를 지켜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병철 할아버지는 자연과 함께 걷고 땀 흘리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자유, 내가 맑아지는 느낌, 운동이 가져다준 활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최미경 할머니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경험하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얻은 지적 활력과 감정적 성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건강해지려고 산을 올랐는데 어느 순간 머리까지 맑아진 걸 느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워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지요. 저도 그래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니 예전보다 감정 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얻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운동이든 독서든 결국 뇌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았다. 서로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우려를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병철 할아버지가 복지관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최미경 할머니가 추천해준 쉬운 소설부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글자를 읽어나갔다. 처음엔 글자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이병철 할아버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최미경 할머니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가까운 공원에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갔다. 처음엔 무릎이 아플까 걱정했지만 천천히 걷다 보니 오히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걷고 나면 머리도 더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 최미경 할머니는 산책 후 노트에 하루 동안 느낀 점을 기록하는 새로운 습관도 들였다. 서로는 두 분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언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때 인간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진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내 기능 검사 결과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복지관에서 시행한 6개월 후 인지능력 재검사에서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 모두 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등 여러 항목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운동과 독서, 각각의 힘도 일했지만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그 효과는 단순한 합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서로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운동과 독서, 둘 다 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였다. 운동과 독서를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가?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서로는 치매 연구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곧 운동과 독서가 뇌에 어떤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살펴본다. 서로는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다. 운동과 독서, 각각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단순한 합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로는 치매 연구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준호 교수팀을 찾아갔다. 김 교수는 10년 넘게 고령자의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온 전문가였다. 김준호 교수는 서론에게 최근 그가 주도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자 100명을 모집하려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네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다. 첫 번째 그룹은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이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같은 활동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주 3회 이상 독서만 하는 그룹이었다. 문학, 역사,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모두 병행하는 그룹이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나 수영을 하고 또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책을 읽었다. 네 번째 그룹은 아무런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조군이었다. 1년이 지난 후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뇌 기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 항목을 평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운동만 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내 나이가 약 7.5세 젊어졌다. 혈류 개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신경세포 생성을 통한 효과였다. 독서만 한 그룹은 내 나이가 약 6.8세 젊어졌다. 언어 능력 향상, 공감 능력 강화, 새로운 신경 연결망 형성을 통한 효과였다. 그러나 운동과 독서를 모두 병행한 그룹은 내 나이가 평균 12.3세 젊어졌다. 이는 단순히 운동 효과와 독서 효과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수치였다. 이건 단순한 합산 효과가 아닙니다. 운동과 독서가 서로를 보완하며 뇌의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김준호 교수는 설명했다. 운동은 뇌의 하류열을 강화한다. 즉, 뇌 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려 뇌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또한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BDNF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반면 독서는 뇌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 기존 신경망을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하고 언어적 사고력, 감정 인식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뇌는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운동이 뇌를 튼튼하게 만들고 독서가 뇌를 영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생활적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은 기억력에 중요한 아세틸콜린 수치가 2% 증가했고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세로토닌 수치는 18%나 증가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는 현저히 감소했다. 뇌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을 때 가장 잘 성장하고 보호됩니다. 운동과 독서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함께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은 단순히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 사회적 관계 능력에서도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켰으며 독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대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고립감을 줄였다. 이로 인해 치매의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인인 우울증과 외로움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었다. 서연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고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다. 운동과 독서는 인간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였다. 이제 서연은 확신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도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막연히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했다. 그래서 서연은 다음 단계로 실제로 일상 속에서 운동과 독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독서 병행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뇌를 정게 유지하는 91 프로젝트를 설계해 본다. 서연은 김준호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 있었다. 운동과 독서가 각각 뇌에 좋은 것은 이해했다. 하지만 이 둘을 함께 했을 때 단순한 합산 이상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연은 뇌과학 관련 자료를 깊이 탐독하기 시작했다. 여러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점차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다. 운동과 독서는 뇌를 자극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운동은 뇌의 물리적, 구조적 측면을 강화하고 독서는 기능적, 네트워크 측면을 강화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보완하면서 뇌의 전반적인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먼저 운동의 역할을 살펴보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킨다. 이는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게 만들어 신경세포의 생존을 돕는다. 특히 운동은 해마, 히포캠퍼스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해마는 기억 형성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위축되지만 운동을 통해 해마의 크기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운동은 BDNF, 뇌류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BDNF는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돕고 기존 신경망을 강화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운동은 또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음은 독서의 역할이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글자를 인식하는 시각피질, 언어를 해석하는 측두엽, 사본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전두엽,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은 뇌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상상하는 과정은 마음 이론, 시리 오브 마인드를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 조절에 필수적이다. 독서를 통해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한다.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는 고차원적 사고를 끊임없이 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이제 두 가지 활동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자. 운동이 제공하는 튼튼한 뇌 구조와 신선한 혈류는 독서라는 고차원적 정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즉, 운동은 독서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 반대로, 독서는 운동을 통해 강화된 뇌를 더욱 활발하게 사용하게 만든다.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적 민첩성, 창의성, 사회적 유대감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은 뇌 전체의 통합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효과적으로 늦추는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운동과 독서를 함께 병행하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운동만 하는 경우 뇌의 기능적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 수 있다. 독서만 하는 경우 뇌의 구조적 건강이나 신체적 활력이 부족할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뇌는 구조적 강인함과 기능적 민첩성을 동시에 갖추게 된다. 생화학적 측면에서도 운동과 독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운동은 신경세포 생존을 촉진하는 BDNF를 증가시키고 독서는 시냅스 가소성을 높여 신경 연결망을 강화한다. 둘 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그래서 함께 했을 때 더욱 강력한 정신적 안정과 인지 향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년기 치매 예방을 위한 권장 가이드라인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인지 자극 활동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서론은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며 깨달았다. 운동과 독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할아버지와 최미경 할머니가 보여준 삶의 비밀이었고 과학이 입증한 진실이었다. 서련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운동과 독서를 쉽게 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90일 동안 실천하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서런은 이제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운동과 독서를 병행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자신과 어머니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교의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래서 서련은 운동과 독서를 결합한 90일 내 건강 프로젝트를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원칙은 꾸준함이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양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금방 지치기 쉽다. 따라서 서련은 하루에 조금씩, 그러나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이었다. 운동만 하거나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정 속에 두 활동을 자연스럽게 녹여야 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다음은 서련이 세운 구체적인 90일 프로그램이다. 1. 매일 30분 걷기. 하루에 한 번, 30분 동안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걷는다. 장소는 동네 공원, 집 주변 골목 또는 실내 복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거리보다 꾸준히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고 점차 5분씩 늘려가며 30분에 도달한다. 걷는 동안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주변 풍경을 느끼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 이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 추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련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집에서는 작은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벽에 기대어 앉는 스쿼트, 발끝으로 서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루에 10분씩,
무리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매일 30분 독서. 하루 최소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처음에는 가볍고 재미있는 소설이나 에세이부터 시작한다. 익숙해지면 점차 역사, 과학, 철학 같은 다양한 장르로 확장한다. 글씨가 작아 읽기 힘든 경우 큰 글씨책이나 전자책 리더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귀로 듣는 독서는 뇌의 청각 처리 영역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4주 1회 독서 토론 모임 참여. 혼자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뇌 자극에 더 효과적이다. 서른은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혼자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소규모 독서 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 책에 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발하게 만든다. 5. 식단 관리. 내 건강을 위해 식단에도 신경을 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매일 한 줌 정도 먹는다. 또한 블루베리, 포도 같은 보라색 과일을 자주 먹고 흰 밀가루, 설탕, 튀김 음식은 최대한 줄인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다. 뇌는 수분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적이다. 서른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깊은 호흡과 간단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수면 관리.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뇌의 노폐물 제거와 기억 정리에 매우 중요하다.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서른은 이 계획을 어머니와 함께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부감을 보였다.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던 어머니에게는 작은 산책조차도 큰 도전이었다.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글씨를 읽는 속도가 느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았다.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하루 5분 걷기부터 한 페이지 읽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어머니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오래 걸었어요. 어머니,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정말 좋네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은 자신도 변화를 느꼈다. 아침에 걷고 저녁에 책을 읽는 습관은 그녀의 몸과 정신을 가볍게 만들었다.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9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변화들은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다. 서른은 확신했다.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든지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서련과 어머니가 맞이한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90일이 지났다. 서련과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짧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처음 어머니는 단 몇 분 걸어도 숨을 헐떡였고 책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산책 시간은 점차 늘어났고 어머니는 이제는 스스로 운동화를 챙겨 신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책을 읽을 때도 한두 문장씩 소리내어 읽으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서련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날이었다.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서련을 향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설원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설원은 깜짝 놀랐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설원의 이름을 부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머니, 제 이름 기억하세요? 설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 딸인데, 어떻게 몰라보겠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설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지난 몇 년간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지난 90일간의 작은 노력들이 모두 하나로 응축되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비록 어머니가 완전히 치매에서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순간순간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었고, 오래된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은 확신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원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와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이후로도 설원은 운동과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삼았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책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조금씩 더 자주 설원을 알아보았고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서원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서원은 깨달았다. 치매는 두려운 병이지만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운동과 독서, 작은 습관의 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원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90일간의 기록을 정리해 복지관 강연회에서 발표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연은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서연은 믿는다. 이 작은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줄 것이라고. 언젠가 그 불씨가 큰 빛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끝으로 서연은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뇌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습관을 쌓아가자.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은 이미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